청문회에서 이제 의혹이 해소될지 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할까? 강행할까? 뭐 제가 볼 때는 청문회 합의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청문회 합의는 어렵겠죠. 네. 지금 뭐 어쨌든 청문 절차 과정에서 충실한 그 증인 신문이나 또 청문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 합의서를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수순으로 갈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고 문건들 있잖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하는 위치에 있어서 보고를 해야 했던 그 보고 문건들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문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동관 지명자가 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수레바퀴 안에서 침묵의 동조자로서는 역할을 한 거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좌편향 언론인들 배제시킨 역할. 그거 물론 민주당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방송의 자율성, 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막았던 그 조치들의 정책들의 그 일부를 수레바퀴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하면 그건 침묵의 동조자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을 10년이 지난 14,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수장으로 앉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 글쎄요. 왜 이동관 지명자를 문제 많다고 보여지는 이동관 지명자를 이렇게까지 지명을 하려고 하느냐 뭐 그 얘기잖아요. 숱한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저도 모르죠.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론 관계에서 경험이 많고 뭐 네트워크가 좋다.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겠죠. 뭐 꼭 이동관 지명자만 계속 무조건 이 자리는 이동관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보는 이동관 지명자의 어떤 능력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 MB 정부에서 일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그런 임명권자의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옥신각신 해봤자 재판이 아닌 이상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고 시간은 하루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자.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청문회에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동관 지명자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BBC 같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들이 어쨌네, 문건 본 적 있냐, 왜 부인하냐, 국정원장은 왜 잡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언론과 정치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진공 상태에서 언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언론과 정치는 항상 아시는 대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마다 언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끌고 가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 홍보 수석이든 대변이든 역할이 그거였어요. 다른 데는 이제 티가 안 나고 표시를 안 나고 문서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다 했던 거라고. 그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우리 박 앵커께서 미국 특파원 했으니까 미국은 스핀 닥터라는 이름 자체가 있어요. 스핀 닥터. 그렇죠. 언론을 내 입맛에 맞게 돌리는데 선수 전문가를 스핀 닥터라 그래요. 그도 나한테 우리 대통령이 우호적인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 백악관에 불러서 밥 먹이고 비우호적인 언론인 백악관 그에서 패스 뺏어버리고 싸우고 하는 거 우리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좀 더 노골적으로 돼 있던 거다. 그 점을 좀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게 언론 장악이다. 아니면은 장악일 수 있어요. 원래 권력자라는 것은 언론을 근데 장악인지 아니면 영향력 행사 차원인지는 좀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 입장에서도 정권은 잡았는데 공영방송조차도 이렇게 비협조적이란 말이야. 매일 공격해대고 하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장악이냐 영향력 행사냐. 정부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정말 논쟁의 소지가 많은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장 부위원장. 결국에는 오늘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 대통령께서 또 국회 의사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실 것으로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쌓이는 이 불통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또 집권 여당에서는 고민이 커지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분열의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대통령의 언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사실 중도층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야 정당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중도층 표심에 과연 대통령의 행보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집권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